LA 한인타운에서 40세 한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한인사회의 분노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한인단체들은 총격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며 철저한 수사와 바디캠 영상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취임할 경우 전국 수천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을 추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 체류자가 된 후 다카 수혜자가 된 드리머 수십만 명이 내년부터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 동률로 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전국 대학의 일부 교수들이 반이스라엘 시위에 가담하고 대학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내 대학 캠퍼스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의 진원지인 뉴욕 컬럼비아대가 결국 졸업식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시에서는 최소 4건 이상의 유대교 관련 폭파 테러 위협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근 뉴욕시에 원숭이 두창이라고도 불리는 엠폭스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자동차 시장 판매 실적이 마감된 가운데 치열한 순위 경쟁이 벌어지는 등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이타운입니다. 지난주 보도해드렸던 LA 한인타운에서 40세 한인 남성이 사망한 사건을 두고 한인 사회의 분노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총격을 가한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 한인 사회는 경찰 바디캠 요청과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기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회는 성명을 내고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도움을 요청했는데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총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일을 납득할 수 없다고 경찰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한국 국적자인 양용 씨 사망 소식에 LA 총영사관도 LA 경찰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숨진 양용 씨의 아버지 양민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총을 쏘다니 경찰 측의 대처 방식을 용납할 수 없다고 분개했습니다. LAPD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 LA 시내 그래머시와 사가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이 양용 씨와 맞닥뜨린 직후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을 맞은 양 씨는 쓰러졌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양용 씨 부모의 요청으로 양 씨를 위해 72시간 치료시설 이송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그를 데려가기 위한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숨진 양 씨는 양극성 조울증 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양 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경찰이 왔음을 알린 뒤 문을 열었을 때 집안 거실에서 양 씨가 11인치 부엌칼을 들고 있었으며 경찰관들 쪽으로 다가와 한 경찰관이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양 씨에게 아파트 밖으로 나오라고 수차례 권고했지만 양 씨는 이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LAPD는 이번 총격 사건의 경위와 총기 사용이 정당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김영환 총영사는 지난 3일 도미닉 최 LAPD 임시국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LA 한인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LAPD 측에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해당 경찰관들의 바디캠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며 사건 관련 모든 과정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취임할 경우 로쿠 사법기관 주 방위군은 물론 군대까지 동원해 전국 2천만 명으로 추정되는 소로 미비자들을 추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은 전국 경찰관이 투입되면 몇 주 내에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체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포스트는 톰 호만 전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대행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말을 종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취임할 경우 몇 주 내에 수백만 명의 서류 미비자들이 추방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만 전 ICE 국장 대행은 ICE는 사람을 식별하는 데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추방 속도는 보유한 자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찰 인력 증대, 구금시설 확대, 항공기, 버스 등 운송편 확보 등이 이루어질 경우 서류 미비자에 대한 빠른 추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년 남부 국경 등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이민자의 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 제한 옹호 단체인 넘버스 USA의 연구 책임자 에릭 루어크는 현재 미국 내 서류 미비자 수는 1,500만에서 2천만 명 사이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센서스국은 불법 이민자 수를 연간 1,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권 당시 ICE 비서실장을 지낸 존 피레는 ICE가 경찰, 구금 공간을 늘리면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연방의회에 이 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레는 전국 경찰관이 투입되면 몇 주 내에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체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류 미비자 출신 정부가 재입국을 거부할 경우 비자 제재로 맞서겠다는 계획 또한 밝혔습니다. 피레는 이민국적법에 따라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에는 비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자국민의 미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모두 신속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서류 미비자 추방에 방위군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청소년 추방 이후에 다카 수혜자들에게 그동안 차단해온 연방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 체류자가 된 후 다카 수혜자가 된 드리머 수십만 명이 내년부터 오바마 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서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11월 1일부터 등록을 시작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용하는 2025년도 ACA 오바마 케어에 드리머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을 포함한 다카 수혜자는 오는 11월 1일부터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고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전국의 드리머들이 저렴하고 질 높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CA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며 드리머들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무상으로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는 메디케이드를 제공하려 했지만 법적인 문제와 반대 여론이 높아 ACA 오바마 케어로 바꾼 것으로 해석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최소 10만여 명의 다카 수혜자가 오바마 케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80만 드리머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일부는 젊은 층이어서 보험료가 비싸지 않은 민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민서비스국 통계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전국의 다카 수혜자는 53만 명이며 이 중 한인은 4,870명입니다. 현재 한 달 프리미엄이 $1,000가 넘는 오바마 케어에 참여 중인 민간 건강보험료 가운데 대부분은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가입자는 한 달 $100 이하의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다카 프로그램은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성장한 이민자 청년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게 임시 노동 허가증을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다카 수혜자들은 여전히 불법 체류자로 구분돼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오바마 케어는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의료법에 따르면 정부 지원 의료 서비스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자에게만 허용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박빙 양승을 보였습니다. 재선과 소력전의 대결인 4년 만의 리털 매치가 아주 초박빙인 상황인데요. 기라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USA 투데이와 서퍽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의 등록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란히 37%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8%, 나머지 군소 후보들의 지지율 합계가 5%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관의 1월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포인트 앞섰으나 이번 조사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따라붙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도층과 흑인 유권자층에서 세를 확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월 조사 때에 비해 무당파 지지가 5%포인트 늘어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포인트 하락함에 따라 무당파 지지율은 트럼프 27%대 바이든 26%로 호각지세를 이뤘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흑인 유권자 지지는 1월 조사 때에 비해 7%포인트 상승한 64%를 기록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월과 같은 12%에 그쳤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대선 전에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24%, 무당파의 경우 43%에 달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면입니다. 전국 대학들의 반이스라엘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 교수들도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 시기에 성인이 된 교수진들로 대학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대학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60대에서 70대로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 시기에 성인이 된 교수진들이 직접 학생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교수들은 대학 지도부가 학생들의 언론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다며 대학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학생들의 시위 캠프를 직접 방문해 시위에 동참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에서는 3,000명 이상의 교수, 대학원생, 직원, 동문들이 파멜라 휘튼 총장이 캠퍼스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대립을 고조시켰다며 총장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에서도 700명 이상의 교수진이 제이 하첼 총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교수들은 서한에서 총장이 캠퍼스에 불필요하게 법 집행기관을 불러 학생과 교직원, 교수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들의 시위 참여도 본격화하자 교수들이 체포되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경찰은 세인트루이스의 워싱턴 대학교, 에모리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 대학교 등에서 시위에 참여한 교수를 다수 체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돼 학생과 경찰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는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같은 유럽 국가 대학들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콜롬비아 대학 측이 수주째 계속되고 있는 시위로 인해 캠퍼스 안전 우려로 전체 졸업식을 전면 취소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동안에는 뉴욕 시내 유대교 회당을 폭파하려는 테러 위협이 여러 건 발생하는 등 증오와 위협 양상이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콜롬비아 대학 측은 오늘 이같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졸업식을 개최할 경우 양측의 충돌이 우려되며 졸업식 참석자들의 신변이 우려되기 때문에 오는 5월 15일 약 15,000명의 학생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대학 전체 졸업식을 전면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단과대학별 졸업식 행사는 10일에서 16일에 걸쳐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며 텐트 농성으로 인한 잔디 손상으로 행사 장소를 모닝사이드 헤이츠에서 베이커 애틀릭스 컴플렉스로 이전해 진행합니다. 대학 측은 지난 몇 주간 지역사회가 극단적인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안전상의 이유로 전체 학생이 모이는 행사는 취소하게 됐지만 대신 별도의 축제 행사를 모색 중이며 학교는 대학 과정을 모두 마친 학생들의 수고와 열정에 경의를 표하고 졸업생들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의미 있는 작업들을 통해 함께 해나가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경찰국은 지난 주말 유대교 회당 폭파 위협 신고가 맨해튼에서 3건, 브루클린 헤이츠에서 1건 접수되는 등 주말 사이 최소 4건 이상의 유대교 폭발 테러 위협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타깃이 된 각 유대교 회당은 건물 인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유대교 회당 외에도 브루클린 박물관 지하철역을 폭파할 것이라는 위협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주말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대교 회당 및 공공장소에 대한 폭탄 테러 위협이 모두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위협과 유대인 혐오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이 같은 비겁한 협박으로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사람들을 찾아내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척슈머 상원의원 역시 증오 위협에 대해 강력 규탄하며 예배당의 CCTV 및 펜스 설치, 경비원 고용 등 보안을 위해 연방 자금을 4억 달러 증액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증오와 폭력 위협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이 최근 뉴욕시의 원숭이 두창이라고도 불리는 엠폭스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작년 10월 이후 엠폭스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크게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고도 불리는 엠폭스는 1958년 한 실험실 사육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1970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인체 감염 첫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아프리카 열대우림 지역을 중심으로 번지는 풍토병이었지만 2022년 이후 최근 세계 전역에서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올 들어 뉴욕시 내 원숭이 두창 양성 반응 사례는 총 149건 보고됐습니다. 특히 3월 10일부터 4월 6일 사이 47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3,800건 이상의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이 2건 발생하면서 하루 평균 70건의 감염 사례를 보였고 하루 100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시 보건당국은 보건 권고문에서 2023년 1월과 9월 사이에는 한 달에 2건에서 최대 20건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10월 이후 월 평균 3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월에는 51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염자 대부분이 성소수자로 밝혀진 바 있으며 인종별로는 감염자의 35%가 라틴계였고 흑인이 27%, 백인이 22%, 아시아는 3.6%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발병한 사례의 94%가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 사이에서 발생했다며 잠복기가 3일에서 2주라고 전했습니다. 증상으로는 발열과 오한, 근육통, 두통, 호흡기 증상과 함께 손, 발, 입, 가슴 등의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뉴욕시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백신 접종소를 확인할 수 있다며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종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올해 1분기 미국 시장 판매 실적을 마감한 가운데 치열한 순위 경쟁이 벌어지는 등 지갑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1분기에도 GM과 도요타가 1, 2위 순위를 굳힌 가운데 현대차 그룹과 혼다, 스텔란티스 등 3개사의 3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이 올해 1분기 37만 9,202대를 판매하면서 이전 3위였던 혼다와 한때 3위였던 스텔란티스를 제치고 3위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현대차 판매가 부진하거나 혼다와 스텔란티스 판매가 성장세로 돌아설 경우 충분히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이렇게 3개 브랜드 중 제네시스 판매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1분기 현대차 그룹 미국 시장 판매에서 현대차는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에 그쳤고 기아차는 오히려 2.5% 감소했습니다. 반면 제네시스는 1분기에 7.3% 증가하며 17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세를 달성하는 등 판매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에서 판매 순위 3위의 위치를 견고히 하고 나아가 도요타와 GM을 위협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주요 가솔린 엔진 판매 모델들의 하이브리드 옵션 제공 확대, 가격 경쟁력 갖춘 엔트리 전기차 모델 출시, 센타크루즈로 국한된 트럭 라인업 확대, 미니밴 판매 증대, 상용밴 시장 진출 등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대차 그룹은 엔트리 전기차 모델 출시와 트럭 라인업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오는 6월 30일 시작되는 맨하탄 교통 혼잡세 징수에 맞춰 시내 도로와 광장, 대중교통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프라 개선에 나섭니다.
시내 5개 보로 곳곳에 버스 전용 차선, 보행자 및 자전거 보호도로, 도로 광장과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맨하탄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34가 도로에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퀸즈와 맨하탄을 잇는 퀸즈보로 브릿지의 보행자, 자전거 보호도로 재건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맨하탄 60가 남단 CBD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행자 및 자전거 보호도로 재건 및 확충, CBD 지역 내 버스 운행 속도 개선이 핵심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들의 충성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가격 인상을 단행한 식품 회사들이 외면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의 패스트푸드 이용객은 전년에 비해 3.5% 감소했습니다. 맥도날드 경영진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출 억제 분위기가 뚜렷하다며 최근 소비 감소세는 놀라울 정도라고 경고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지난달 30일 실적 발표에서 1분기 미국 매장 방문객 수가 7% 급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한 상품을 찾기 위해 미국인들은 더 많은 식료품점으로 발품을 팔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뉴욕시 환경국은 뉴욕시 수도위원회에 요금 8.5%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만약 승인되면 전년의 2배이자 14년 만에 수도요금 최고 인상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단독주택 소유자의 연평균 수도요금인 $1,088를 지불하는 경우 인상안이 승인되면 연간 약 $93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시에서 수도요금은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요금이 오르면 임대료 상승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에게 더 부담이 되는 역진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욕시 일원 교량 및 터널 통행료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들에 대한 압류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TA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1일 이틀에 걸쳐 퀸즈 미드타운 터널, RFK 브릿지, 웰레스 애비뉴 브릿지, 조지 워싱턴 브릿지, 홀랜드 터널과 링컨 터널 등에서 집중 단속을 통해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과 불법 번호판 부착 차량 193대를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 과정에서 적발된 차량들의 총 미납 통행료는 $122만 8천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로 최근까지 압수한 차량이 618대, 운전자 142명 체포,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게 4,200여 장의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